잠깐만요.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좀 괜찮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청새치에서 그레고리오 에버린 역할을 맡은 박슬기라고 합니다. 저의 퇴근길을 구경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촬영과 2차 가공 모두 가능합니다.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보답할지 고민하다가 뭐든지 해드리는 퇴근길 준비했습니다. 여기다 사인도 해드리려고 펜도 준비했습니다 했는데 펜을 오늘 안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셀카도 혹시나 원하신다면 찍어드리겠습니다. 와. 퇴근길일 뿐인데 그 길에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 큰 행운입니다. 퇴근길이라는 단어는 보통 홀가분하거나 지치거나 둘 중 하나였는데 이렇게 설레본 적은 처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한 퇴근길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시간입니다. 너무 읽기만 하는 것 같죠? 제가 잘 못해서 커뮤니티에 작성해주신 질문과 편지에 써주신 질문들로 구성해봤는데 17개더라고요. 괜찮을까요? 네. 네, 편하게 가셔도 됩니다. 네. 에벌린은 어떤 계기로 쿠바의 바다에 가게 되었을까요? 에벌린이 반한 물고기 자리와 청새치 낚았던 이야기가 시작된 계기가 궁금해요. 와, 이거 언제 달지? 작가님이 설정해주신 전사에 따르면 가족여행을 갔다가 루소가 배에 태워준다는 말에 홀라당 배를 탄 설정이고요. 청새치를 잡진 못했어요, 사실. 근데 밀러에게 자신이 봤던 쿠바의 바다를 꼭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슬쩍 거짓말을 보탠 거라고 이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쿠바의 태양과 물고기 자리는 제가 생각한 건 에벌린이 평생 던져온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거짓된 삶 속에서 괴로워하던 에벌린이 시인이 되겠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마주한 그 풍경이 약간 그래 진짜 그렇게 살아봐 라고 대답해 준 것 같은 순간처럼 느껴져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을 그때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두 번째 질문. 그레고리오와 밀러는 해안으로 돌아온 후 다시 만났을까요? 그리고 배우님만의 에필로그가 궁금합니다. 다시 만난 것에 대한 여부는 에필로그 4번이 아직 안 나오는데 그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에필로그는 그레고리오는 한동안 되게 몰아치는 감정들에 되게 괴로워했을 것 같아요. 그제서야 이제 외면의 어떤 슬픔이나 외로움들이 뭔지 깨달았을 것 같고 매일 나가던 낚시도 안 나갔을 것 같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내가 진짜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걸 어렵게 인정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을 것 같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어부들한테도 점차 본인의 마음에 대한 얘기를 꺼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만의 청새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배우님의 인생에서 청새치를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경험이나 그런 것들 궁금합니다. 저한테 있어서 사실 청새치는 뮤지컬이거든요. 한때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그런 기둥 같은 게 뮤지컬이었는데 그게 한번 무너졌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만 보고 달리다가 그게 무너진 순간 느껴지는 그 허무함과 그 삶의 의지가 상실된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건강하게 저만의 청새치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질문.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즐거운 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공연에 임하는지, 그리고 스스로가 이 일에 맞다고 확신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네, 세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 저는 운이 아주 좋은 케이스라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에 보통은 즐겁습니다. 물론 일은 일이다 보니까 마냥 즐겁기만 할 수는 없고 즐겁기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열심히 치열하게 준비한 공연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봐 주실 때, 그 노고를 알아봐 주실 때, 칭찬해 주실 때, 실수 없이 공연을 잘 끝냈을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공연에 어떻게 임하는지는 사람 마음이 항상 상황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늘 그 마음가짐이 다른 것 같아요. 부담을 진짜 한가득 안고 공연할 때도 있고, 그리고 그게 너무 심해진다 싶으면은 가볍게 해야지 하고 그냥 가볍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어떤 마음 상태이든 그냥 돌아와 주신 관객분들이나 저 스스로에게나 후회 없이 그냥 몰입하자는 마음으로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잘 맞다고 확신한 계기는 공연하고 나서도 꽂힌 노래가 생기면은 집에서 노래를 부른다던가 밤 늦게 연습실에 갈 때 이럴 때 이 일이 잘 맞는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 볼 때, 이제 관극을 할 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선물 드린 옷은 잘 입고 다니시는지? 네, 엄청 잘 입고 다닙니다. 네, 이것도 이제 선물해 주신 건데 이제 청새치 후드 직업이랑 맨날 번갈아서 입고 다니고요. 제가 옷을 원래 거의 안 사는 편이라서 누구에게든 선물 받은 옷이 있으면 그것만 입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 그레고리오가 루소의 죽음으로부터 회복하는 데에는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지 궁금해요. 당연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한 회복이란 건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10년 동안 사실 그 10년 동안 루소를 죽인 청새치를 잡기 위해서 매일 바다로 나가는 것 자체가 되게 기이하고 극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10년 동안 그의 죽음을 받아들인 태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리해놓긴 했어요. 처음에는 분노와 죄책감으로 시작했다면 더 지나서는 복수심, 더 지나서는 원망, 더 지나서는 추모의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루소를 잊게 되면 루소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정말로 죽을 거라는, 정말로 잊혀질 거라는 두려움이, 그런 것 때문에 습관적으로 바다에 나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질문. 밀러에게서 루소가 보이는 순간이 있나요? 네, 꽤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동일 인물로 보이는 착각이 든다거나 계속 겹쳐 보이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냥 생각이 계속 나는 순간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밀러가 죽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말한 순간에 내가 지키지 못했던 생명이었던 루소가 그때 생각이 나거나, 청새치 넘버 밀러가 불러줄 때 내가 너의 친구 되고 나도 너의 친구 되어 할 때 루소에 대한 그리움이 엄청 퍼진다던가, 아니면 마지막에 내기를 이제 이 배를 가는 건가 했을 때도 루소도 그런 말을 했었는데 라는 것이 보이거나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네가 이미 나를 바꿨다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에벌린이 밀러에 의해서 바뀐 부분은 어떤 부분일지 궁금해요. 에벌린은 글과 책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친구고, 그런 에벌린한테 있어서 밀러는 정말 엄청나게 귀한 재능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쿠바의 바다가 딱 풍경을 봤을 때 에벌린한테 너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확신을 줬다면, 에벌린한테 밀러는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고 동기를 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이고, 전쟁 이후의 삶을 상상하고 희망하게 해주는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바꿔줬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강의하는 것 같네요.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이 극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위로받은 장면이나 대사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밀러가 청새치 넘버를 그레고리오한테 불러줄 때 저는 그렇게 위로받습니다. 저는 그레고리오가 청새치를 잡기로 다짐한 이후로 안 울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레고리오가 바다와 내가 루소를 기억하는 한 그가 살아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게 바다에서 죽는 게 어부의 숙명이라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냥 그게 해안가에서 살면서 익혀온 것 같고, 그리고 이 일이 결코 울 일이 아니고 나는 행동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뭔가 슬픈 마음이 올라올 때는 그냥 외면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청새치를 놓친 후에 내가 정말 괴로웠구나를 알고 울고 나서 그 밀러의 청새치를 들고 있으면은 되게 마음 한켠이 되게 개운하더라고요. 그때 좀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열 번째, 청새치라는 작품을 처음 접했을 때 해야겠다, 하고 싶다고 생각하신 계기나 이유가 있으신가요? 딱 대본이 읽자마자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를 통해서 너무 좋은데요? 하고 싶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진짜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리고 영미 언니랑 경민 언니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써놨지? 더더더 아싸 가오리. 서연이는 모를 때였어가지고 만약 서연이도 있었으면은 서연이 아싸 더더더 가오리 했을 거예요. 11번째 질문. 에벌린이 밀러에게 해준 물고기 자리 이야기도 그레고리오가 해준 것과 같은 이야기일까요? 물고기 자리 이야기를 하는 에벌린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네,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레고리오가 루소에게 알려줬고, 루소가 에벌린한테 말해준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고요. 그걸 말할 때 에벌린의 마음,
그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진짜 자신이 겪은 멋진 풍경이나 맛있는 음식 같은 거를 막 보여주고 싶잖아요. 에벌린한테 있어서 물고기 자리가 자신의 길잡이와도 같은 운명적인 거였기 때문에 밀러한테 꼭 같이 가자고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비극적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상황에서 그 목표라는 게, 희망이라는 게 하나 있어야지 겨우 버틸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밀러와 에벌린 그 둘을 살게 해주는 목표 같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2번째 질문입니다. 그레고리오가 청새치를 놓친 이후에 다시 작사를 들고 정신없이 낚시를 하려는 것은 정말 다시 청새치를 잡아야 한다는 그 생각 자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청새치를 딱 잡았을 땐 이제 기뻐도 돼! 라고, 기뻐해야지! 라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근데 그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이 어딘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계속 물밀듯이 오고, 그 끝을 자세히 보면은 결국 죽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감정들이 항상 그때마다 좀 달랐던 것 같은데, 막 복잡하게 섞여 들어왔던 것 같아요. 뭐 외로움, 뭐 허무함, 뭐 해방감, 그런 것들이 이제 삶의 끈을 놔도 된다라는 생각을 향해서 좀 지배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 청새치를 놓친 걸 알게 되고, 순간 다시 살아야 될 명분이 생긴 거죠. 근데 아까의 그 감정을 겪기 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에 같이 탄 밀러가 보기에, 그리고 나 자신을 봤을 때 다시 청새치를 잡는 목적을 향해 그 순간은 달려간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근데 이걸 다시 잡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든 채로 이제 다시 사냥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13번. 레몬 드실 때 정말 괜찮으신가요? 맛있고요. 어느 날은 특별히 좀 더 맛있는 날이 있어요. 레몬도 이제 레몬 나름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좀 미지근해가지고 좀 맛이 없는 날이 있는데, 어느 날은 또 달콤하고 상콤해요. 근데 솔직히 그냥 다 먹을 수 있는데 침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를 레몬을 먹고 이렇게 상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개를 숙이는데 침이 쭉 나와요. 그래서 보였다면 그냥 비밀로 해주십시오. 14번. 상자 정말 무거운가요? 네. 15번. 컨트롤 어렵진 않으신가요? 초반에는 조금 어려웠는데 또 하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늘 긴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리셋 할 때 늘 밧줄 기강을 잡는다라고 우리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밧줄 기강 잡고 다 시작합니다. 16번. 루소를 이룬 후 그레고리오는 바로 청새치를 잡으러 바다로 갔을까요? 작가님이 설정한 전사에 따르면 한 달 내내 잠만 잤다고 해요. 너무 더워서 밖으로 나가서 바닷물에 몸을 담그는 순간 루소의 죽음이 다 내 탓으로 느껴졌다고 설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배를 태우지 않았더라면, 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근데 이제 청새치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까지 가고, 청새치를 잡아야만 이 모든 일에 용서가 될 거라는 생각으로 배에 탔다고 이제 그렇게 설정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배를 타는 게 되게 어색했을 것 같아요. 무섭기도 하고. 근데 그 이후로는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에만 집중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전세를 잡았고, 루스가 그렇게 잡고 싶어 했던, 그리고 루스를 죽이게 된 바로 그 청새치를 잡아야만 그 모든 게 끝난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목표 하나만으로 행동에 옮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17번. 그레고리오도 밀러처럼 자신이 제일 불쌍하다고 여기면서 삶을 포기하려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무엇을 계기로 다시 바다에 나가게 되었을까요? 제가 생각한 그레고리오는 자신이 제일 불쌍하다고 여기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생각이 들면 그거를 필사적으로 나는 그러지 않겠어라고 외면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혐오하는 쪽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레고리오라는 인물은. 나는 그런 족속의 사람들과는 달리 더욱더 그냥 날카롭고 냉정하게 내가 해야 될 복수를 하겠어, 내가 해야 될 행동을 하겠어 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라서 차갑게 그냥 행동을 옮겼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올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시간입니다.
아 근데 제가